야, 한국, 너네는 두랩 있어서 좋겠다.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 아, 이거 중국도 필요하다 해? 짝퉁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해? 에? 저 토마테? 6월 20일, 6월 21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에서 파충류 동반자 파동이 열립니다. 군산 여행도 하시고 생물도 보시고 입양도 하시는 아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재밌는 행사가 될 거예요. 길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일단 군산으로 오세요. 그리고 제 부스로 오시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와. 야, 오프닝 어떻게 시작하지? 이게 너무 오랜만이니까 이것도 이상하다. 큰일 났다. 아, 땀나는데요, 지금? 어우, 맨날 오랜만이야, 우리 이거. 볼게요. 안녕, 여러분. 리빙 레전드 플라우. 안녕하세요. 오늘 이뻐 보이려고 머리한 코디입니다. 아, 머리 한 거예요, 이거 지금? 기타리스트 슬래시. 네, 이거 하려고. 오, 괜찮아, 괜찮아. 머리 긴 금성무가 슬래시로 컨셉을 바꿨어요. 진짜 용모가 그만해주세요. 자, 오늘 엄청난 분을 모셨거든요. 아, 이런 분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분이 나오셨는데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쇼. 오. 안녕. 안녕하세요. 와우. 예, 이분이 오셨습니다. 네. 속은 굉장히 지금 쿵쾅거리는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 진지하게 해볼게요. 네네. 성함이요? 신옥철입니다. 아, 옥철님. 네. 옥철씨. 구수하죠? 네, 좋은데요. 네, 몇 네. 년생이세요? 83년생이고요. 네. 올해로 44시네요. 네.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셨나요? 갔다가 왔습니다. 네. 지금 연애는 안 하고 계세요? 항상 그 파충류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잠깐. 네. 마지막 키스가 언제예요? 저희 집 거북이랑, 네, 어제도. 네. 오늘 좀 세게 컨셉 잡았어요. 좀 세네요. 네. 백거북인가? 지금 연애는 안 하고 계시고? 네, 지금 뭐, 연애는 뭐 쉬지 않고 항상 하고 있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FJ입니다. ENFJ. 네. 아, 계획형이시네. 저는 뭐 그냥 사실은 나름대로 계획도 짜는 편이고 좀 감성적으로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적절하게. 직업이 좀 여러 개이실 것 같은데. 네, 직업은 일단 가수의 삶과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삶과, 근데 가수로서는 음악을 하고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동물학, 네, 동물과 관련된 동물학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예요? 가르치는 학교요? 네. 작년까지는 서울에 있는 호서전문학교에 반려동물학과 전임으로 있다가 예, 올해부터는 제가 학교에 항상 상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학교를 쉬다가 한 10개월 정도 쉬다가 올해 이제 동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겸임 교수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랩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또. 네, 랩을 알려주고 있죠. 네. 너무 자연스럽게 내 얘기를 했어. 네, 이제 고양시 일산 식사동에요. 저희가 RAP 아카데미라고 랩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를 운영한 지 이제 2년 정도 딱 됐어요. 2년 살짝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랩을 알려주는 곳인 줄 아시는데, 이 RAP가 제가 래퍼로서의 어떤 RAP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만 약자는 또 달라요. 그래서 R, reptile, A, amphibian, P, plant. 그래서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서식 환경의 식물까지 특수동물과 그들이 사는 사육 환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아카데미를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랩을 먼저 하시고 짜맞추기를 하신 거. 아니 근데 이게 저희 이제 같이 운영하는 저희 부원장이 지은 이름이에요. 처음에 이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부원장도 이제 실제로 서울대공원 동물원 사육사 출신이고, 네, 제가 호서에 있었을 때 저희 학교 또 전임 사육사로 같이 있었어요. 제가 교수였을 때. 그러다가 이제 뜻이 좀 잘 맞고 저랑은 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 파충류에 국한하지 않고 좀 대동물들도 가능하고, 그래도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또 해외로 특수동물로 유학을 갔다 온 친구여가지고 저랑은 조금 다르게 다른 분야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뜻을 맞춰서 운영을 하는데 그 친구가 좀 젊어요.
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원장님은 힙합 아니시냐고. 진짜 랩으로 가야 된다. 원장님의 얼굴과 이름을 팔아야 된다. 기가 막히게 잘 완성된 잘 것 같아요. 만들었어요. 진짜. 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하신 분인데. 유년기는 어떻게 보내셨고 래퍼가 되기로 결심한 건 아니, 어떻게 근데 되게요. 되게 그 채널의 색깔이 되게 뚜렷하네요. 네. 이게 뭔가 어떻게? 되게 깔끔하게 무언가 진행이 되는 게 되게 어색해요. 아니 너무 여기 막 반전이에요. 저는 여기 그 원래 플라빠님도 제가 처음 뵀을 때랑 생각보다 대화 나눠보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신 것도 신기하고 그 코지네타이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운영하시는 게 이런 느낌이라고? 왜요? 이것도 너무 반전이고요. 왜요? 아니 오셨는데 여기를 계속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 흠잡힐까봐 조마조마해가지고. 너무 취향적입니다. 아니 너무 예쁘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아기자기하고 뭐 하나하나에 다 되게 그 애정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게 전체 CI 디자인이 되게 그 어떤 중심 맥락을 잃지 않는 선에서 너무 예쁘고 잘 만들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공간이 작은데도 생각보다는 작은데도 또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지만 작은데도 되게 꽤 볼 게 많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구석구석. 공간 봐주시는 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공간 활용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코지 사장님 인상은 이렇게 깔끔하게 안 해올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제가 수영도 좀 기르고 다닐 때도 있고 또 그런 머리도 거 거지 같고. 아니 그렇진 않지만요. 와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강하고 세 것 같아서 딱 왔을 때 뭔가 그러면 블랙으로 컨셉이 짜여질 것 같았어요. 저는. 네, 근데 완전 화이트에 완전 깨끗한 거 추고, 그러네요. 네, 완전 아기자기 이런 느낌이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유년기는 어떠셨어요? 래퍼가 되기로 결심은 언제 하신 건지. 저는요 사실 그 음악을 한 지는 제가 16살부터 음악을 했으니까 한 28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데뷔한 지는 한 22년 됐어요.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음반 내고 한 지는. 근데 사실은 이제 파충류 키운 지 34년 됐어요. 네. 저희 윤영기는 초등학교 때는 동물이 너무 좋아서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랑 같이 저희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당시에 아주 조그만 수족관들 점점 있었잖아요. 그 수족관에서 이제 페니슐러쿠터 4마리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네, 그 4마리를 닌자 거북이라고 하면서 그 사총사를 키우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이 돼서 항상 아버지랑 채집하러 다니고 그다음 낚시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동물들 구경하러 다니고 거의 아버지가 주말마다 항상 그렇게 동물과 자연과 관련된 이런 체험들을 항상 시켜주셨어서 학창 시절에는 거의 동물이 되게 익숙했었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음악과 춤과 이런 힙합이라는 문화에 네, 빠지게 됐어요. 빠진 건 원래 춤으로 먼저 빠졌어요. 이제 취미와 전문가의 그 영역 사이에서 춤을 좀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때 이제 음악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대학을 저는 이제 신문방송학과나 언론 쪽으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작가가 되거나 기자가 언론인이 되자가 꿈이었는데 수능을 망친 거죠. 네. 좋아 그러면 진로를 좀 바꿔서 취미를 하고 있던 음악으로 글 대신 음악으로 글 대신 가사로 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무작정 학교를 1년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그러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음악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청계천에 가서 네, 처음으로 이제 이구아나랑 그다음에 육지거북이랑 저는 육지거북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다 수색만 있는.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다 반수색만 보니까 접했던 게 근데 청계천에 갔는데 물에서 키우지 않아도 되는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신세계. 네. 그리고 매달려 있는 나무를 타는 초록색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또 야채를 먹는데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구아나를 분양받고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를 분양받아서 처음으로 제대로 뭔가 이제 파충류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육을 시작했던 거죠. 래퍼 아웃사이더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다니고 아까 학교를 때려치우고 언더그라운드 씬에 들어가서 일단 무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반을 내야지만 이게 무언가 뮤지션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언더그라운드 음반이건 메이저 음반이건 어찌됐건 아웃사이더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하나 만들자. 근데 이 앨범을 만들려면
사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진짜 열심히 했죠. 저도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 50개는 해본 것 같아요, 종류별로. 진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장비를 먼저 샀어요. 보면 오디오 카드는 와미렉 1921, 그 다음에 마이크는 SM58 아니면 57, 그 다음에 헤드폰은 소니 MDR 7506. 그냥 작은, 아주 작은 나만의 공간에다가 그냥 컴퓨터 똑같이 녹음해놓고 여기다 마이크만 해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누르고서 좀 이쪽 가가지고 녹음하고 해가지고 멈추고 요걸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녹음을 혼자서 하고, 녹음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이 소리를 만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믹싱이라고 하거든요. 믹싱을 또 맡길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믹스를 이제 독학을 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음반을 다 만들었는데 이걸 또 이제 CD로 만들려고 하니까 자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잘 할 수 있는 여자친구를 또 만났죠. 시각 디자인 학과를 나온. 네. 최적인데요. 이런 우연히 디자인 최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과 자켓 디자인을 딱 이렇게 또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프레싱 회사에 가서 CD를 찍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레코드 샵마다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가수인데요. 제 음반 좀 여기서 판매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오케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한 박스 놓으면 한 박스 안 팔릴 거니까 5장만 놓고 가세요. 와. 그럼 5장 놓고 가고. 발로 뛴 건데? 근데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었죠, 사실은. 독립 인디펜던트 아티스트의 음반은 정말 독립적인 그런 인디 음반을 유통 선호하는 그런 샵을 제외하고는 안 받아줬었어요. 그냥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첫 번째 음반 Come Outside라는 음반을 이제 낸 거죠. 네, 그게 아마 2004년 1월 6일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네, 첫 음반을 내게 된 거죠. 일단 진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딱 만들어서 딱 냈는데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그때 항상 집에서 거북이 밥 주면서 성찰을 했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파충류가 위로를 해주는 네. 약간 그런 포지션이었네요. 저는 항상 음악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 밖에서 또 누구보다 빠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살았고 저는. 네. 그러면 진짜 지쳐요. 막 방송을 하건 무대에 서건 막 하고는 엄청나게 빠르게 막 토해내고 모든 게 다 빠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거북이, 육지 거북이들 밥 주고 먹방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북멍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물을 보고 있는 걸 물멍, 물을 보면 불멍인데 거북이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저 북멍이라고 하는데 이 북멍이 저한테는 제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그 음반 제목에 이제 가사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라는 구절로 만든 노래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살을 최대한 슬림하게 해서 훨씬 잘생겨 보일 수 있고 슬림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서 자켓 사진을 찍고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아닌 좀 더 잘 찍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찍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음반을 냈죠. 그게 2006년 2월 14일에 낸 스피드스타라는 음반이고 이 음반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언더그라운드인데도 너무 많이 사랑받게 되고 그 당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이제 BGA로 엄청 꽤 많이 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팬들이 생기면서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인데 이거를 노래방에 이렇게 등록해달라고 그때는 노래방에 등록해달라고 신청 이만큼 게시판에 쌓여야지만 등록을 해줬어요. 네네네. 언더그라운드니까. 네, 유명 기획사의 노래가 아니니까 자동 등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노래들이 노래방에 들어간 거는 다 매출이 엄청 잘 나왔거나 진짜 인기 있었던 몇 안 되는 노래였거든요. 그게 노래방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 꽤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노래가 연인과의 거리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가. 그리고 결국 그 음반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메이저 회사들에 또 똑같이 30군데다가 보냈는데 30군데에 보냈는데 한 50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내지도 않았던 거까지. 그때 우리나라의 초대형 기획사들이 거의 다 연락이 왔었고 그때 뭐 조피디 형님 그 당시에 뭐 업타운 뭐 타블로 형 그다음에 대형 기획사 뭐 갑엔터테인먼트 막 진짜 많은 아티스트와 그런 대표들이 있는 곳에 미팅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MC 스나이퍼 형이 있는 스나이퍼 사운드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파충류 그 아니요,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니요, 거 뒤에 다 버리죠. 오늘. 파충류 나중에 파충류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바랬던 얘기들이에요. 아니, 그렇지. 저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사실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그동안에 그 유튜브 나오신 걸 다 봤어요. 어제도 하나 올라왔잖아요. 네, 그 다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 없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네네. 재밌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파충류 채널이건 다른 채널에 해본 적이 없는 네네,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재밌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바라던 게 이겁니다. 본인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 네. 아웃사이더님의 이야기가 진솔한 이 얘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수로서의 전성기는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아웃사이더의 전성기는 뭐 제가 봐도 누가 봐도 2009년 6월 1일에 나왔던 이제 외톨이란 노래가 담긴 정규 2집 앨범 마에스트로라는 2집 앨범이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은 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두 번째 언더그라운드 음반으로 이제 기획사 컨택이 돼서 이제 메이저 회사 스나이퍼 사운드에 들어가서 스나이퍼 형님을 만나고 사실 저랑 아마추어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었던 배치기가 먼저 스나이퍼 사운드에 입단해서 가수 데뷔를 메이저 데뷔를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회사를 미팅을 하다가 그 배치기의 기철이라는 친구가 이제 스나이퍼 형님도 한번 만나봐라 이래서 마지막에 만나서 결국은 함께 하게 됐던 거고 스나이퍼 사운드 단체곡 베러 댄 예스터데이라는 노래 네, 그리고 런앤런이라는 노래 이 두 곡에 제가 피처링을 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더 많은 대중들에게 속사포 랩이라는 거를 정말로 전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노래들이 엄청나게 노래방에서 불려지고 네, 남자들이 엄청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무언가 데뷔를 정식으로 메이저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메이저 1집 음반이 나왔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긴 했어요. 워낙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회사에서도 빨리 내자. 네네네. 그 원래는 들어간 다음에 그 회사 아티스트를 순서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데 좀 저를 거의 제일 먼저 완전 히든카드처럼 이렇게 내게 됐었고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시간은 좀 빡셌어도 어찌됐건 뭐 난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1집 앨범에 또 뭐 피처링도 쌈디 사이먼 다미닉도 그렇고 되게 멋진 아티스트랑 같이 해가지고 진짜 멋지게 타이틀곡 남자답게라는 노래로 진짜 남자답게 딱 메이저 데뷔를 했죠. 그리고 또 딱 남자답게 망했어요. 잘안 됐어요. 네. 이게 또 뭐 이게 상대적 기준이긴 한데 네네네. 네, 기대했던 만큼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기대주였는데 가서 방송 잡히는 대로 좋아만 했지 사실은 정산이 안 되고 못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다 빚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걸 다 까기 전까지는 나는 한 푼도 못 버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슬럼프가 왔어요. 엄청 힘들었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건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어요. 네, 제가 건국대학교 건대 입구역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네네. 한 30년, 31년 동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악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인기가요나 음악중심, 엠카스상 끝나고 나면 시간 없으니까 화장도 못 지우고 무작정 빨리 가가지고 옷만 갈아입고서 건대 입구역 2번 출구에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먹자골목이 쫙 펼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녹색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내 녹색 유니폼을 입고 여기 명찰 하나 깔아야 될것 딱 달고 네 누구보다 빠르게 바코드를 찍으면서 네 띠띠띠띠 찍으면서 그렇게 하는 생활을 반복을 하니까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마음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수 데뷔까지 했는데 또 결국은 돈을 다른 일을 통해서 벌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완전 멘붕이 왔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까지. 뭘까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편의점에서 그날도 SBS 인기가요였어요. 인기가요 끝난 다음에 또 저는 집에 가서 옷만 후다닥 갈아입고 건대 입구 여기 2번 출구 먹자골목 로데오거리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녹색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또 녹색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고 바코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간다르게 찍고 있었는데 밤 12시쯤 됐을 때 계산을 하다가 돈을 받으려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카운터 앞에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제가 그냥 가수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 그 당일도 끝나고 데이트하자고 하는 걸 나는 방송 끝나고 아티스트들이랑 가수들이랑 회식이 있어 이러고서 거짓말을 했는데 편의점에서 동네 편의점에서 이걸 하고 있다가 딱 마주친 거죠. 그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걸 보고서 저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서 그 건대 골목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어떡하지 막 그랬어요. 다음날 새벽에 문자가 하나 띠링 하고 왔는데 딱 8글자였어요.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요. 쪽팔린다, 헤어지자.
에이, 너무했다, 그거. 와, 그거를 딱 받자마자 그냥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찰나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심을 한 게 좋아, 좀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하고 무작정 핸드폰도 그냥 꺼버리고 배낭 하나를 메고 자전거를 타고 국토대장정을 떠났어요. 무작정 그냥. 근데 국토대장정이 네. 약간의 그 유행이던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무언가 나를 찾는 여정에 네, 맞아요. 무언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네. 네. 도전 정신을 네. 이렇게 하는. 딱 그래서 찾았나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갔죠 일단. 갔죠. 좀 쉽게 찾을 줄 알았죠. 힘만 들여서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98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네. 진짜 오래 하셨네요. 와. 그 여행에서 열흘째 되던 날이요.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페달을 밟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야지 결국 다 목적지대로 다 완주를 하고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저녁 6시쯤 되면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이제 잘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지. 그리고 하루하루 페달을 밟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드니까 갖고 갔던 모든 걸 하나씩 버리게 돼요. 무거우니까. 그럼 최대한 싼 곳에 가서 자야 되는 거야. 돈은 없으니까. 근데 이것조차 힘들어요, 정말로. 근데 그 열흘째 되던 날에 국도를 하염없이 계속 달려. 거의 다 국도예요. 계속 국도를 달리다가 결국 6시쯤 되면 해가 지면 빨리 출구로 나가가지고 빨리 잘 곳을 어떻게든 제일 싸고 제일 가까운 곳에서 빨리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국도에서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 출구가 나왔는데 출구가 없는 거야. 계속 쭉 이어지는 거야, 앞으로만. 시간이 막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돼서 일단 다리는 너무 아파졌죠. 12시간 이상 밟았으니까. 해는 다 졌죠. 추워지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는 곳으로 나가는데 빛이 안 보이고. 근데 옆으로는 대형 화물 트럭들이 막 쌩쌩 지나다니잖아요. 그땐 스마트폰도 없던 핸드폰도 그 시절. 네. 이만한 돌멩이 하나를 트럭이 밟아가지고 그게 튕겨서 자전거를 스치잖아요. 그러면 휘청거리면서 진짜 와 이렇게 가다가 돌멩이에 맞아서 뒤질 수도 있겠구나. 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그런 아찔함의 무서움 두려움 속에서 와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1시인가 12시 됐을 때 자전거를 세우고 결심을 했죠. 좋아, 히치하이킹을 하자. 연예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일단 살자. 히치하이킹을 하자. 영화에서 보면 하니까. 근데 개뿔 진짜 망했어 이것도. 히치하이킹도 망했어. 그죠. 거기서 누가 서요? 누가 서서 누가 태워줘? 아무도 안 서요. 그 오히려 저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다섯 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좌절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와, 난 진짜 끝이다. 난 진짜 혼자구나. 그러다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이대로가면 죽겠다, 얼어 죽겠다 해서 딱 깼어요. 근데 잠이 안 깬 상태로 저도 모르게 옆에 세워져 있던 가드레일에 세워놨던 자전거를 들고서 저랑 같이 이제 그냥 도로에다가 차 쓰라는데 원래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잠이 안 깨가지고 미쳐가지고 그걸 이렇게 던졌는데 던져도 놔야 되는데 던지고 못 놓은 거예요. 잠이 안 깨서 저까지 가드레일에 그러니까 제 몸까지 같이 굴렀죠. 그러니까 트럭 한 대가 끼익 하고 멈춰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같이 거기 굴르고 있으니까. 와, 그 트럭에서 제가 진짜 열흘 만에 처음으로 그 누군가 타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봤어요. 뭐라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막 연예인이 다 흘리면서 그 아저씨 다리 붙잡고서 살려달라고 막. 그런데 그 아저씨가 진짜 씩 하고 웃으시더니 부처의 미소를 하시면서 저를 딱 손을 딱 잡고 저를 여기 타라고 하고 뒤에다가 제 자전거를 실어주시고서 저를 그 국도의 끝에 빛이 보이던 곳으로 출구로 어딘가 데려다 주셨고 거기도 진짜 허름한 작은 구멍가게에서 제가 지금까지 44년 인생 중에 가장 따뜻하고 맛있게 먹어봤던 삶은 달걀이랑 흰 우유를 사주셨어요. 그거를 먹으면서 저를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데 진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강한 척, 남자다운 척, 연예인인 척, 뭐 돈 있는 척, 센 척, 멋있는 척,
뭐 힙합은 또 스웩이야 이런 느낌처럼 막 항상 척하고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에 정말로 그냥 이 지구상에 혼자 헐벗게 버려져고 던져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이 자연 안에서 우리는 되게 미약한 존재구나,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은 거죠. 근데 그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가 그래도 센 척 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 지금 너무 아프다고, 나약하다고 인정을 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땐 누군가는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보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주구장창 도와주세요, 태워주세요,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네. 이게 얘기가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고, 나를 낮추니까 상대도 자신을 낮추고, 그러고 할 수 있는 대화들이 이어지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삶을 사는지 비슷한 눈높이에서 확실히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플 땐 아프다고 힘들 땐 힘들다고 꺼내놓는 저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 외톨이란 노래를 만들고 그런 음반을 만들어서 다녀와서 음반 작업 후에 발매하게 된 거고, 근데 그 노래가 이제 대박이 나서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는 노래로 탄생되게 된 거죠. 사실은 저의 그냥 상처와 외로움을 꺼내놨을 뿐인 건데, 근데 오히려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했던 거죠. 왜냐?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린 지금 다 아프고 다 힘들잖아요, 사실. 모두가 진정성이 완전히 그래서 그때 이제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하루에, 한 달에 한두 번의 공연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루에 7개, 7.5개의 스케줄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활동도 3개월 해야 되는데 너무 활동이 잘 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6개월 동안 딱 하루 쉬었던 것 같아요. 딱 하루 쉬고 하루에 7.5개의 스케줄을 계속 가면서 너무 행복했죠. 네. 너 지금 그 기분이 어떨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행사 가서 아웃사이더님의 무대를 들으면 이제 기분이 완전 다를 거야. 난 이제 핵소름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진짜.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노래 부르시면 그래도 하시는구나. 그냥 딱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다르게 들릴 것 같아. 이 얘기 스토리를 듣고 나서 들으면 와, 이건 눈물 나고 저 앞에서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reptile 페어를 매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저도 이제 행사를 되게 열심히 나가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초반에 사실 안 그랬거든요. 근데 네. 언젠가부터 진짜 열심히 나가게 된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웃사이더님이에요. 정말로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네네. 아웃사이더님 지역도 안 가리시고 막 몇 주 겹치는데 계속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아웃사이더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내가 뭐라고 쉬어? 미쳤어? 내가 왜 쉬어? 이러고 막 저도 막 7주 연속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연예인 아웃사이더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왜 놀아? 그래서 사실 저 대상 포즈 났었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전국을 도는 맞아, 게. 맞아, 맞아. 네. 와. 맞아요. 저희 그래서 지방 행사 있을 때마다 몇 번씩 계속 마주치잖아요. 막 숙소에서도 마주치고. 아이고, 숙소 바로 앞에 편의점을 와이프랑 갔는데 편의점에서 만난 거야. 우와, 그러다 식사하셨어요? 이러다가 이제 식당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때 여수였어. 네, 맞아요. 여수였어요. 맞아요. 네. 거기 가보세요. 맛있어요. 추천을 해주셨는데 딱 들어가고 와, 씨, 연예인이 나한테 편의점에서 식당을 추천해 주시다니. 아니, 이 시점에서 딱 생각나는 게 사실 행사 제가 처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행사장에서 네. 아웃사이더님을 딱 뵀는데 딱 봤을 때 누군지 못 알아본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나 말고 선크림을 바른 사람이 또 있어? 근데 이 사람 선크림만이 아닌데 보니까 저는 비비크림. 그러고 나서 부스에 돌아오는데 네. 누구였지? 네. 누구였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네. 소름이 왜 아웃사이더님이 여기 왜? 근데 전 아직도 현실감이 와. 없어요. 가끔 이렇게 뵀잖아요. 지나갈 때 제가 네네네. 인사도 몇 번 했었고. 근데 아직도 현실감이 없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제 또래에서 이 노래 안 불러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뭐 당연하고, 워낙 히트곡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부르는 원작자가 여기 내 눈앞에? 막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분이 지금 여기 어서옵쇼를 찍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윤규야, 오늘부터 이제 코지랩 타일은 영상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 성지가 되는 거야. 아, 또 이런 얘기까지 또. 자, 그래요. 저기 이렇게 좋은 말씀, 재밌는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여기서 1부 마치고 광고 보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오, 벌써 9시네요? 드디어 나왔다. 두랩 캐슬 케이지 대짜. 잘 어울리는 백업은 3종이고요. 컬러는 3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린 컬러,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그린 컬러예요. 그린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포인트를 주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야, 한국, 너네는 두랩 있어서 좋겠다.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 아, 이거 중국도 필요하다 해? 짝퉁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해? 에? 쪼또 마테? 두레프 캐슬 케이지 대자 출시 프라 엑조티크 사실이무니까? 두레프 캐슬 케이지 대자 출시다. 사라. 두랩 야호.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야 광고가 또 즉석으로 또 이렇게.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두랩 캐슬 케이지 대짜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협찬이 아니에요. 협찬이 아니고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대표님이 이제 행사장에 나오셨길래 인사 갔는데 하나 써보시라고 그냥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협찬 아니지? 야, 협찬 이거 한 30개 주셔야 협찬이야? 이거 왜 하나로 협찬 어림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제 리키 준성체 사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씻어갖고 갖고 온 거거든요.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다른 사육장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길게 이제 쉴 수 있는 가로형 긴 백업이 있고 세로형 또 짧은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짧은 거 백업 중에서 은신처가 포함되어 있는 백업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건데 이제 세척을 위해서 깔끔하게 또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 상품으로 백업이 3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은신처 백업, 긴 백업, 세로 백업. 뭐 투명도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거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악력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너무 편해. 이거 한번 탁 해보시겠어요? 너무 편해. 다른 사육장 하다가 이거 하면은 진짜 너무 쉬워갖고 이 사육장을 제가 왜 쓰고 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추천을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두레프 캐슬 케이지 대자 출시다. 사라. 네. 그랩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고 싶으신 거예요? 많이. 나 이제 욕심이 생겼어. 욕심을 버리신다면요. 나 너무 욕심 없이 무소유로 살아갖고 욕심 좀 생겨야 될 것 같아. 아까 이제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이제 들어줄 네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저도 딱 느낀 점이 있어요. 저 행사 나가는데 이 나이 먹고 너무 힘들게 행사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 입양 좀 많이 해줘. 그 외톨이란 곡이 나오고 나서 네네. 네. 그 금액은 이제 금전적인 이유는 괜찮으셨는지 아까 너무 우울한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네. 사실 많이 잘 되셨잖아요. 한 달에 한 그렇죠. 50억씩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음원 매출액이 진짜 그렇게 몇십억 정도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출액인 아,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제외하면 그쵸, 제하고 손익분기점 그리고 이제 구조가 이게 회사랑만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에요. 음원 매출액이 나오면 음원 유통사에서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투자사에서도 일부 또 가져가고, 또 기획사에서 가져가고, 회사 내에서의 또 아티스트가 지분이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금은
솔직히 말하면 좀 생각보다 많이 적었죠. 그리고 그 정산에 좀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소송까지 하게 됐죠. 네.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또 잘 풀었는데 어찌됐건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생각보다 정산이 적었으나 그래도 삶은 월등하게 나아졌죠. 왜냐면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수로서 가창만 하는 사람이었었으면 그런 어떤 매출의 거의 대부분의 정산의 주체는 결국은 회사에서 오거나이즈를 하는 거다 보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고 그냥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 이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면 저는 랩이라는 장르 힙합을 하는 사람이고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따로 회사에서 만들어서 정산받는 매출 구조가 아닌 창작자한테 나눠지는 매출 구조가 생기는 거죠. 저작권료가 정산금보다 훨씬 컸어요. 10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0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와 내가 그럼 1000만 원을 벌었구나. 첫 달에 저작권료를. 그래서 엄청 신난 거죠. 우리 200만 원 나오다가 5배 뛴 거잖아요. 그쵸. 와 그래서 와 막 자랑을 하고 막 주변에다 막 이러고 있는데 자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거 1000만 원에 다시 봐봐. 그래서 다시 봤더니 공이 2개가 뛴 거예요. 1억이 들어왔던 거예요. 첫 정산의 저작권료가. 네. 그래서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저는 크리스티 게코를 이렇게 많이 키우진 않지만, 당연히 사랑은 하지만, 아끼지만, 전 대형종을 좀 더 좋아하긴 하고요. 거북이를 더 제일 좋아하지만, 크리스티 게코 전문 샵에 갔었을 때, 아닌 샵들도 있지만 가끔 되게 놀라는 샵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개체를 이렇게 깔끔하게 쾌적하게 잘 관리한다고 하는 샵들이 가끔 있어요. 네. 지금 코지랩타일 같이 약간 잘 되는 곳은, 인정받는 곳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크리스티 게코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 공부하고 뭐 학위가 있고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분야를 사랑하고 정말로 열정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꾸준히 만들어 온 자신만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철학이 쌓여가지고 크리스티 게코 몇백 마리를 그렇게 관리를 전문적으로 항상 하는 샵들을 볼 때 이것도 전문가거든요. 엄청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자부심, 그런 것들을 업주들은, 대표님들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나 크리샵에 취업했어를 되게 막 민망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왜죠? 동물원에 가고 싶고 막 큰 동물들 만지고 싶고 비주류 하는 곳에 가고 싶은데 샵 말고? 비주류가 아니라 난 가면 항상 하는 게 크레 관리만 6시간 하다 와. 그러는데 그게 왜? 그게 왜? 이 대단하고 이 다양하고 이 소중하고 이 귀중한 친구들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많은 애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엄청난 거고, 그걸 통해 그럼 네가 데이터베이스를, 너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그럼 가지 말라고. 네 가서 그 크리스티 게코 500마리한테 민폐 끼치는 거라고. 네 너가 애정하지도 않는 애들한테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대로, 운영을 하는 고용주들이나 업체 대표님들은 대표님들대로 조금 더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자부심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실은. 저도 한없이 더 해야 되고요, 당연히. 뭔가 혼나는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아니, 저 나름대로도 이게 리마인드가 자꾸 되는. 반성하게 되고. 짧게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나 플라 아빠는 차후에 샵을 오픈하게 될 경우 전문 인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 샵에서 일하고 있다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치실 것 같은데. 일 못하면 그냥 바로 내치실 그렇게 것 같은데. 날카로운 그런 냉정한 이미지야? 근데 궁금한데요. 원래 옆에서 보시기에 성격이 어떠세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네. 자기 관리가 진짜 되게 네네. 철저하시고 되게 섬세하고, 그러면 그렇다면 사실은 한켠에는 되게 예민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까칠하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말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랬군요. 네. 아니 내가 널 갈군 적이 있는데 뭐. 맨날 윤교야. 네 눈에 이게 안 보이니?
아니 샵 관리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샵 운영하시면 내가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궁금한데 네. 저 처음 보셨을 때 네. 이미지랑 지금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저는 똑같아요. 아, 네, 지금 똑같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뵌 기간은 좀 됐으나 본 단면은 거의 비슷한 단면만 인사만 나누면서 뵀었으니까. 예민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아니요, 그냥 자기 관리 철저하고 섬세하고 조금은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제가 랩타일 페어 박람회에 나간 지도 벌써 2년 정도 됐는데 적어도 플라빠님을 뭐 1년 6개월에서 2년은 뵀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관리나 어찌됐건 세팅을 하시는 때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똑같이 섬세하고 여전히 똑같이 되게 철저하시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색깔이 어떤지를 떠나서 그걸 잃지 않고 쭉 유지한다라는 건 저만 하더라도 바빠지고 이러면 머리 만지는 것 자체도 막 그래서 원래 당연히 만져야 되는 건데 저 같은 어떤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자 뒤집어 쓰고 이러는데 항상 반듯하게 머리 관리되어 계시고 항상 저는 너무 정신없는 비비도 원래 발라야 되는데 못 바르고 이러는데 항상 오실 때는 진짜 잘 세팅된 상태로 와서 개체 세팅도 이렇게 하시고 잘 그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결혼을 잘하셨어요. 누가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물론 시킬 때가 있어요. 선크림은 원래 남자들은 잘 안 바르잖아요. 근데 발라야 돼요. 응. 이게 외모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는 진짜 자외선 차단을 계속 발랐던 사람과 안 바른 사람의 피부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거는 저도 발라야 이제 됩니다. 안 바르던 사람인데 이제 와이프가 계속 발라라 해서 이제는 완전 습관된 게 이제 꽤 오래되긴 했는데 네, 되게 자연스러우세요. 다행인 지금도. 것 네. 같아요. 자, 여기서 아웃사이더님이 코지랩터의 대표님하고 저한테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지. 네네. 네네. 궁금한 게 일단 하나씩 네. 먼저 코지 랩타일 대표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콜라빠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러 오면 제 이야기를 주로 원래 하긴 하지만 저도 무언가 또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아, 네. 저는 코지 랩타일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은 알아들을 수 없다고. 코지 랩타일 하면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네요. 네. 자, 코지 랩타일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계란판 계란판. 은신처. 네네네네. 저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한 브랜드에 무언가 진짜 제조된 어떤 제품, 만들어낸 제품인데 그게 히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쓰고 있는 제품인 거잖아요. 이런 제품을, 이건 히트곡 같은 거예요. 네. 아웃사이더한테 외톨이 같은 거거든요. 네. 비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던 저거를 만든 곳이야 라는 생각이 되게 신뢰를 줘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건데, 네. 계란판 은신처 만들게 된 계기 1번. 네네. 그 다음 2번은 향후, 그 다음에 또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만들고 싶은 크레에 관련된 좀 차별화된 용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크레를 좋아해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진짜 계란판 2호를 잘라서 내줬어요. 아직도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고. 근데 거기에 분무하고 나면 다음 날에 분홍색 곰팡이가 그렇게 올라와요. 네. 막 습한 게 이제 마르면서. 그쵸. 네.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약간의 결벽증이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 대체품으로 누군가가 무언가를 만들어 줄 만한데 네. 제가 1년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저는 어차피 업이 이거 관련된 업이기도 하고 금속공예 했거든요. 아, 또 금속공예를 하셨어요? 네네네. 반지도 제가 만든,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디자인도 할 줄 알고. 지금 반지의 제왕 같아요, 갑자기. 뭐 도면도 칠 줄 알고 하니까 디자인을 한 걸 해보는데 기준은 그거였어요. 시중에 있는 제품들보다 저렴한데 탈피와 은신처가 동시에 되는 거. 네네네. 그걸 기준으로 잡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삼박자 맞추기가 진짜 어려운데.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론 시작은 계란판과 유사한 형태였지만 네. 계단식 구조를 만든 것도 개코들이 이제 행동 같은 거 관찰하다 보면은 그쵸, 네. 처음 긁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더라고. 네. 그래서 이 계단식 구조도 사선으로 가냐, 뭐 이렇게 가냐, 네. 그 데이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수직이 최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나온 저 제품도 저게 한 3번 바뀐 거예요. 네. 초창기 버전이 따로 있고.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그래도 비례는 또 볼 줄 아니까. 네. 그래서 제일 이제 그냥 사람이 딱 봤을 때 안정적이고 이쁜 디자인으로 해서
일단 탈피와 은신처에 용도를 하고 조립도 되고 추가로. 궁금한 거 그렇다면 몇 개나 판매됐어요? 지금까지 한 30만 개 팔리는 40만 개? 네. 엄청나네요. 네. 근데 저는 수익은 좀 어느 정도? 저 딱 막 물어보시니까 제가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억이 들어왔나요? 제가 지금 월세가 비싸서 이사를 가려고. 아니 근데 여기는 너무 좋은 위치여서 월세가 아니, 너무 그게 비싸긴 아니라, 하죠. 네. 와 대단하신다. 30만 개. 수요는, 네. 초반에는 수요가 좀 많았다가 요즘에 이제 3D 제품도 많고 이제 다양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워낙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마성의 아이보리색을 사세요. 이게 요물입니다. 진짜 얘가 이상하게 이거 출시되고 나서 아이보리색만 한 100개 샀죠? 아, 진짜로요? 20개, 30개씩 야금. 왜 아이보리색을 또 제일 추천하세요? 아니 이게 쓰다 보면은 되게 이뻐요. 아, 네. 현장에서 그냥 처음 봤을 때 윤교가 요산 색깔을 만들었네 이랬는데 쓰다 보면 이 색깔이 제일 이뻐 진짜로. 이 계란판 은시처 이후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거나 꼭 이건 만들어 보고 싶다. 심지어 지금 하나가 나왔는데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저기 있는 제가 짜버전 줄게요. 말씀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저것도 피라미드 형태인데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크레 말고 크레도 쓸 수 있을 뿐더러 이제 나머지의 다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오, 저 이건 처음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 물도 담을 수 있고 레게 네. 페테일이 쓰기에도 충분하고 마찬가지로 조립도 되고 그리고 얘가 이 구조로 돼 있는 게 사실 이 친구들이 크레나 이제 다른 파충류들이 여기 낑겨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여기가 이제 벽으로 막혀 있을 때 이쪽에 그쵸, 요 낑겨 있는 거 사이에. 좋아해.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의도해서 만든 것도 있고 아, 물론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탈춤 돼야 되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요거 이제 바닥판을 하긴 했는데 분무를 하거나 하면 개체 이제 발바닥에 이제 여기가 습진인 같은 게 네.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바닥 구조 들어가는 것도 하나 이제 추가로 했고 해서 요게 이제 나왔는데 네. 저는 일단 저희 애들 다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포지션으로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요 사이에 끼는 거 좋아하니까. 맞아요. 네. 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래 뭐 백업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뭐 생각했던 건 정말 많은데 그거 못한 이유가 제가 원래 벽에 붙이는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석이 들어가야지 벽에 붙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디자인이. 네. 근데 아직까지 자성이 파충류한테 미치는 영향을 제가 논문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함부로는 못 쓰겠고.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됐으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하고요.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좋은데 바닥이 있다라는 게 은신처에 이게 그래서 원래 이것도 지금은 이게 분리가 돼 이게 껴지는 구조가 네. 아니에요. 근데 껴지게 수정도 다 해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 버전을 찍어내지 못했고 네. 큰 버전을 하도 원하셔서 네. 큰 버전이 나오긴 합니다. 바로 뻥튀기. 얼마나 그럼 거시나요? 여기 대자에 한 개 들어갈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하나에서 2개. 네. 중짠 안 들어가고. 역시- 사이즈를 좀 키우긴 했어요. 역시 제가 봤을 때 이 만드신 분이 만들었을 때부터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진짜 대단하신 게 아예 새로운 제품이라기보다 일단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만 최대한 많이 그냥 사이즈 좀 늘리고 모양 바꾸고 해서 이렇게 러시아 인형처럼. 제가 사실 사이즈 키운 이걸 했는데 반응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거 윤규야 마케팅이 잘못됐어. 이거 이름이 뭐야? 몰트박스. 아니지. 내가 이걸 만들었으면 야 타란 벙커 나왔어. 타란 벙커에서 개코 나온다. 오 벙커 괜찮다. 타란 벙커라고 했어야지. 이거 개코 벙커. 야 개코 벙커에서 애가 나와서 바로 귀뚜라미 사냥한다. 그런데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역시 이런 포인트가 오 괜찮은데. 이름 바꿔야겠다. 개코 벙커. 네. 네. 괜찮은데요? 네. 자 그럼 우리 플라바님은 이런 거 안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게 오래 같이 하셨는데요? 아니 잘했어 이쁘다 읽으면 됐지 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플라빠님께 또 궁금한 거 저도 또 2가지 또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박람회에 대한 걸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박람회를 꾸준히 나오시고 또 박람회 또 주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막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 그쵸? 네, 한번 했었죠. 네, 한 번 하셨던 것 같아서 이제 박람회에 대한 문화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진짜 1년에 코리아 랩탈쇼, 코랩쇼 하나라든지 뭐 희귀동물 박람회 이렇게 한 2개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저희 뭐 랩탈 페어도 있지만 뭐 포럼도 있고 그다음에 파충류 동반자 네. 또 그 안에 뭐 관파박, 공파박 되게 다양하게 지금 박람회들이 그리고
그런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몇 개 브랜드들이 합쳐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또 계속 하고, 그리고 팝업 스토어도 엄청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파충류를 분양받으려면 전문 샵을 찾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샵들은 적었지만 샵의 매출 구조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샵을 운영하면서 하는 곳이 거의 남지 않았고, 실제로 사육방 개념의 지지, 오프라인에서는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어찌된 건 박람회 나가야 되는 구조로 바뀐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한 군데 찾아가는 것보다 그냥 박람회가 매주 있으니까 박람회만 가면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을 또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파충류의 대중화를 만들어진 결과물이기도 하고 원동력이기도 한 게 박람회인데, 또 한편으로는 전문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유지해야 되는 게 또 되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런 곳에서 지금 파충류 박람회를 그래도 주최도 한번 해보시고 항상 꾸준히 나오시면서 앞으로 파충류 박람회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지, 변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박람회를 주최하는 주최사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지, 박람회를 또 항상 나오시기 때문에 업체 대표님으로서도, 그리고 주최를 해보신 분으로서도, 그리고 이제 또 오프라인 샵을 다시 이제 운영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로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종합적인 좀 밸런스 있는 관점에서 앞으로 파충류 박람회가 어떻게 갈 것 같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와,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면 지금 이걸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정말 놀라운 게 그 질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난 대본도 못 봤는데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거지? 우와. 네.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저도 그럼 또 같이 의견 나누면 이 얘기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일단 행사가 많아지면서 이제 기존의 매니아들이라든지 샵 사장님, 샵 대표님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왜냐면 그렇죠, 네. 매니아분들은 나는 이거 되게 희귀하고 귀해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너무 흔해졌고 행사가 너무 많아짐으로써 좀 가치가, 일단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진다. 네. 그 샵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샵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박람회가 한번 열리면 난 완전히 그로부터 몇 주간, 그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그쵸. 네, 몇 주간 매출이 나는 바닥을 찍는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부스비를 내고 또 샵 월세도 내는데 부스비까지 내고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입장이 일단 자주 열리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같은 지역에서 자주 열리진 않아요. 또 네. 자세히 짚어보면 그렇죠. 이번 주는 대전, 뭐 다음 주는 대구, 다다음 주는 뭐 부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입문자들한테는 나는 멀어서 구경이라든지 파충류 문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열리니까 너무 좋다. 그런 점에서 너무 좋은 거고, 일단 뭐 대중화를 위해서는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니까 안 좋아지는 점은 뭐냐면, 대중화가 되는 건 좋은데 단순히 이거를 브리딩해서 번식해서 돈을 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고 뛰어든 사업자분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오시면은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난 사람들이 모르니까 결국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누가 봐도 비슷한 퀄리티인데 이 사람은 10만 원에 분양하는데 이 사람은 2만 원에 분양을 해요? 그러면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딱 왔는데 내 눈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여긴 2만 원이고 저긴 막 10만 원, 100만 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가가 2만 원인데 저 사람이 비싸게 분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되는 건 좋은데 그만큼 사업자분들도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법안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는 뭐 연 100마리 이상 분양하려면 사업자를 내고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 허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추가해서 좀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양서파충류협회에도 이제 파충류 관리사 자격증이 그쵸, 네.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단순한 약간 운전면허 난이도 정도가 되는 사업자 라이센스가 네. 있어서 그걸 연계해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해서 통과해야만 사업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사실 박람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너무 그렇죠, 많긴 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자주 열리면 제가 볼 때는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이에요. 사실은 이미 공급 과잉이에요.
매니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네. 네, 입문자들은 모르지만 자주 보니까 좋네지만 네. 매니아들은 이미 심각성을 작년부터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막 너무 처음부터 돈으로 보고 막 키운 지 막 1년 키우고 탁 나도 샵 할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대놓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법으로 제재된 게 아니니까, 잘못된 게 아니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커피 전문점처럼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 하나에 카페가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생길 수가 있어. 그렇죠. 네. 도의적으로는 너무 화가 나는데, 주인이 다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법도 네. 아니고. 네. 샵도 지금 되게 많아져요. 그렇죠. 네. 정말 불모지 같았던 여기 샵이 생길 지역이 아닌데 라는 곳에서도 샵이 생기기 네. 시작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저도 이제 막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뭔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제한이라고 하면 좀 뭐 하긴 한데 어떤 검증은 기본적인 걸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뭐 감히 제가 뭐 어떤 사람이어서 무언가 그런 걸 하겠다가 절대 아니고 그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교육기관에서 또 일을 해보고 지금 또 그래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런 사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양보다는 어떤 교육적으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은 게 더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 아카데미는 RAP 랩 아카데미는 어떤 지향점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고민을 2년 넘으니까 이제 하게 됐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평생교육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조금 더 체계하고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점점 더 지금 재밌는 건 저희 랩 아카데미는 원래 거의 다 초딩의 친구들이에요. 잼민이들이에요. 원생들이. 그리고 원데이 체험도 가능하지만 재밌으면 이걸 월 클래스로 주말마다 와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원생이 200명 정도 됐었어요. 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엄청 많은 거죠. 네. 파충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저희 9개월 과정이거든요. 9개월 동안 네. 매주 오는 친구들이 200명가량 됐었어요. 저는 이게 20명 모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작게 시작을 했다가 아이들이 기하급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거를 바로 옆 건물 하나 더, 바로 옆 건물 하나 더. 그래서 건물을 지금 통째로 4개를 쓰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것도 계속 가진 않아요. 그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아요. 그 지역군에서 그 동물의 파충류를 키우는데 크레스 게코를 키우고 파충류에 대해 아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여기서.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찰나에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들이 전문반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평생교육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이분들은 초등학생들이랑 좀 다른 어찌됐건 조금 더 이걸로 통해서 진학이 됐건 취업이 됐건 창업이 됐건을 원하는 실제로 경제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직업군으로서 선택해서 배우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체계화돼서 배울 곳도 없고 사실 유튜브만으로 보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중에 잘된 거 잘못된 거를 걸리기도 어렵고 물론 저희가 그거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당연히 사설이고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혹은 여러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단들을 그래도 골고루 잘 구성을 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 때도 다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계속 그 커리큘럼을 바꿔나가면서 체계화시키고 있었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얼른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진짜 책 쓰고 교재 만들고 하는 게 엄청나다라는 걸 제가 항상 느껴요. 협회 이사님들, 교수님들 봐도 이게 생업을 하면서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기대되는 게 협회에서 그렇게 딱 뭐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그거 다 따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국제 양서 파충류 박람회 때 네네. 베스트 브리더상 받았잖아요. 맞아요. 2등 하셨죠? 그거를 제가 네. 매번 행사 때마다 네네. 가지고 다녀요. 부스에다 세워놔요. 네.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당연히. 네네. 근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네.
이거 어떻게 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 2등 하신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시다. 존경합니다. 진짜 엄청 뿌듯해요. 내 인생에 진짜 이런 걸 받아보다니 엄청나죠. 되게 뿌듯해요. 네. 1등은 링자드가 했죠. 네. 아니, 심호프 이길 수 없다. 그 크레 중엔 1등. 네, 그렇죠. 크레 그렇죠. 중엔 1등.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네. 기분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네. 그 볼 때마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네. 입문자분들이 볼 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트로피도 주시고 하면은 파충류계도 뭔가 좀 역사가 있나 보다. 약간 그렇죠,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시거든요. 체계가 있구나. 네. 시스템이 있고. 네. 그래서 대표님들도 아마 그런 라이센스가 생기면 먼저 따려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박람회 나가고 이랬을 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대표님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총대 메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아니야? 이걸 누가 해? 약간 이런. 어깨가 항상 무겁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깨가 네. 무겁습니다. 네. 한번 일단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채널에 와서 더옵쇼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게 또 즐겁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여쭤보니까 벌써 회차가 36회차 촬영까지 네. 그 정도. 34회, 6회 뭐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거의 2년 정도 이상. 이 사실 진짜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어떤 한 컨텐츠를 알리고, 많이 알리고, 깊이 알리는데 여러 방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는 이 채널을 활용한 게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양한 파충류 생물 유튜버들이 또 그만큼 많은 노력 끝에 사람들이 대중화에 또 이바지한 것처럼 대표님도 지금 꽤 오랜 시간 이거를 해오시면서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박람회 나가야 되는데 또 유튜브 찍어야 되고 또 편집해야 되고 또 찍어야 돼. 같은 거 또 찍을 순 없어. 또 다른 거 찍어야 돼. 이 대표님들 다 보시고 해도 어느 순간 또 이제 한계가 왔어. 근데 또 똑같은 걸 하기는 싫고 엄청 이건 진짜 이 롱폼을 이렇게 길게 간다는 건 진짜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진짜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서 초창기 때는 이제 키우는 법, 환경 조성하는 법 이런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샵 방문하고 브리더 방문하고 이런 영상들을 찍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크레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항상 크레만 찍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지겹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제 언젠가부터 이 브리더, 이 대표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키우시는가 이 아이들의 어떤 점에 반해서 키우시는가 어떻게 키우게 됐는가 어떻게 반하게 됐는가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네네. 그냥 사실 뭐 샵 가가지고 크레 찍고 여기 뭐 있네 여기 이쁘네 여기 겉핥기만 하고 오는 딱 그런 느낌이 언젠가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나도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INFP라 나 되게 많이 가리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행사장에서도 누가 먼저 인사해주지 않으시면 전 먼저 모르는 분한테 인사를 잘 못해요. 네. 말 거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고 옛날에도 막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하는 플라빠라고 하는데 영상 찍어도 될까요? 매번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네. 그 정도로 낯을 가리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깊은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친해지지 않은 사람이. 네. 근데 나도 이분이 너무 궁금한데 이런 시간이 아니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오래 하신 분도 모셨다가 나중에는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모셨던 게 이분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더님은 이미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의 막 7주 연속을 매주 봬도 인사만 딱 하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러고 나서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친해지고 싶은데 진짜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은데 그것도 인스타에 막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대표님들하고 다 같이 친하시네. 그럼 성향 나랑도 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해결책이었죠. 약간 이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사심 채우기. 아유, 네. 이런 그런 거고 샵급습도 사실 네. 샵급습도 이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딱 키고 그냥 영상 키워 들어가거든요. 네. 원래 말 안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샵급습인데 촬영 허가 해주실 거죠?
당황하시는데 해주긴 해줘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걸 거절당한 적은 아직 없으세요? 거절당한 데는 없는 거야. 다행이다. 네. 다은님 샵 갔는데 다은님이 안 계셨어. 그럴 그리고 수 촬영 있죠. 못했어. 네. 그럴 수는 있죠. 네. 응. 그래서 다행히 이제 유쾌하게 오케이 해주셨고 이제 갑자기 생각한 게 안 씻고 나오신 분도 있고. 아니 샵에서 게임하고 계시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할 거 다 했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차피 오픈샵이면 누구나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나는 카메라 켜고 갈 뿐인데 나도 이제 갑자기 찾아가는 손님인 걸로 해서 실제 딱 갔을 때 이 샵은 어떻고 네. 어떤 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이제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갈 때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들떠 혼자 야씨 깜짝 놀라겠지. 이거 재밌겠다. 그것도 약간 사심으로 가는 그럴 거. 수 있죠. 네, 좋죠. 근데 저는 이제 누가 시키면 싫어하거든요. 네. 여기 좀 찍어주세요. 그럼 더 가기 싫어. 저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되게 부담스럽고 역시 까칠하신 게 있긴 가기 싫어. 내가 가고 싶어야 가거든요. 사실 진짜. 어서 오셔도 되게 녹화 길고 나중에 네. 편집도 기본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네. 진짜 모시고 싶은 분만 모시는 거야. 그래서 더. 네, 와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해요. 추천해도 한 명도 안 불렀어. 진짜. 추천 안 받아요. 추천 안 받아요. 마이웨이 내가 내가 재밌을 것 같지 않은가? 내가 안 궁금한데?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채널의 어떤 정체성이고 철학인 것 같아요. 아무리 네. 잘 나가고 유명해도 저는 제가 궁금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선 상대적인 거고요. 네. 아니 조회수 뭐 잘 나올 거야 이번부터. 그래, 이번부터 빵 터지는 뭐 거야. 이번을 기점으로. 네. 아웃사이더 야. 예전에 제가 몇 번 출연했던 이제 생물 파충류 쪽 채널 중에 오인트 채널이 네네네. 있었어요. 네. 그 오인트라는 친구도 제가 되게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고 좋아하는 대표님이고 친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결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어찌됐건 자신의 철학이 담기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 롱폼 안에다가 주변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담아내는 것.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 지났었을 때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상관없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유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사실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 채널도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거 마무리 같은데 마무리 아니야? 나가지 마. 저도 원주 씨 채널 출연했었는데 네네.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이 친구가 진짜 속에 어떤 진심을 정말 잘 이끌어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그 또 원주 씨. 눈이 뭔가 진심으로 얘기해 이런 눈빛으로 똘망똘망해. 똘망하게 보잖아요. 반짝반짝해. 뭐가 있어. 네. 막 마음을 안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친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살짝 이게 호기심에 돌아 있어요. 약간. 맞아요.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참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수 생활하면서는 저는 가수들이랑 안 친했어요. 연예인들이랑. 오히려 저는 그 군복무를 하면서 가수인데 현역 야전에서 복무하는 친구들이 가끔 행사 파견 갈 때 상급부대나 뭐 지상군 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 만나거든요. 큰 행사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만나서 군대에서 잠깐 만나서 인연이 됐는데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역한 다음부터 지금도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하는 친구들도 다 오히려 활동할 때 만난 친구들이 아니라 군대에서 잠깐 만나서 오히려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친구들, 속내를 그래서 털어놓을 수 있었던 친구들, 뭐 배우 정경호라든지, 뭐 재중이, 김재중, 그다음에 먼데이키즈 진성이, 그다음에 트로트로 지금 전향한 손태진 막 이런 친구들을 그때 인연이 닿아서 오히려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종종 보는데 사실 파충류 쪽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저도 궁금한 분들을 알아가고 그 샵에 오고 촬영하려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진짜 설레이고 새로운 친구 하나 사귀러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새로운 아지트 하나 뚫으러 가는 느낌. 물론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자주는 못 오겠지만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가수 생활을 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파충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지금에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을 좀 뒤늦게 많이 다양하게 만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되게 행복해요 사실은. 저랑 듀오 한번 하시죠. 제 이름을 지금 생각해냈는데 선크림즈. 선크림즈 크로스. 차라리 크림즈 어떠세요 그냥? 크림즈. 네, 선크림, 비비크림에서 다음 무대 같이 서시나요? 파충류계에 이제 지인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네네. 어떻게 이제 모이게 되신 거예요? 아 그 인스타에 사진 올라오는. 네, 이제 좀 사실 자연스럽게 좀 모이게 됐는데, 원래는 사실 모임이랄 게 없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로터리 같은 모임이 하나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초창기부터 좀 오프라인 샵이라든지 이쪽에 몸담았던 분들이 좀 계세요. 뭐랄까 신규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뭐 브리딩이라든지 서로 가진 정보와 공유 이런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었었어요. 되게 꽤 됐어요. 네. 그 지역이 좀 가깝거나 네네네. 나이 또래가 좀 잘 맞아서 좀 편안한 멤버들이 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울랩타일 이철주 대표님 중심으로 항상 거기서 모이거든요. 네, 충정로에서. 네. 거기서 모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 또래 그 멤버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켄타랩타일이라든지 네, 김군도 이제 함께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모임은 아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모여서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진짜 우리 초창기 때 파충류 얘기. 네. 그것만 정말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합니다. 아웃사이더가 생각하는 굿킵 원탑은? 아니 근데 이게 유행처럼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국힙 원탁은 아이유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인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싸로 이행시. 뭐 이런 게 있나요? 이행시? 네네. 아무리 싸게 판다고 다가 아닙니다. 야, 이거 내가. 그치. 너도 하고 싶었지. 너도 얘기하고 싶었지. 그래. 내가 차마 꺼내지 못하면. 가격 아무리 경쟁이. 아무리 다가 싸게 아니야. 분양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네. 아니, 생명값이 먹이값보단 비싸될 거 아니야. 어쩌다가 이행시도 이런 식으로 짓게 되네요. 네. 아니, 근데 그건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10년이 넘게 사는 아이의 생명값보다 먹이값이 비싸면 누가 그거 이해를 해요? 실제로 입문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10,000원짜리 딱 데리고 왔어. 그냥 델리컵에 들고 왔어. 그냥 어디 넣어주지도 않나 봐. 그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녀. 근데 먹이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팝니다. 얼마예요? 아니, 뭐, 얘보다 더 비싸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맞아요. 자, 이렇게 벌써 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다 끝나고. 저희 지금 얼마나 한 거죠, 근데? 저희 아까 8시 시작했다.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을 했네요, 네. 지금. 거의 최장 시간 녹화인데. 와, 네. 꺼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소름이. 그러지 마. 네. 마지막으로 꼭 요 얘기는 질문을 못 받았지만 꼭 하고 싶었다라던지 뭐 이렇게 지금 문득 생각하시는 질문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 있으실까요? 진짜 좋은 질문이랑 심도 있는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할 얘기 다 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랑 연관지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평생을 랩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또 한편으로 또 저의 인생의 반평생을 지금 웹타일에 또 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양쪽에 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에서 제 삶의 두 가지 기둥이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이 랩과 이 랩이 뭐가 닮았냐? 시작했었을 때 주변에 많은 반대와 시선과 편견이 있었어요. 네. 제가 랩이라는 걸 힙합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 그 당시는 대한민국에서 힙합이란 거는 그냥 음악이 아닌 개념이고 뭐 흑인들의 문화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신세대들의 반항의 문화 바지 질질 끌고 다니고 주저주저를 뭐 욕하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다고 했었을 때 주변에서 가족들도 그렇지만 시선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차트를 보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노래를 보건 유튜브를 틀어도 힙합이라는 장르의 노래가 거의 멜론 100개 100곡 중에
한 2, 30곡은 또 들어가 있을 정도까지 그만큼 저변이 확대돼서 그걸로 산업화된 하나의 구조를 만들고 창출되고 그리고 커졌거든요. 단단해졌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과도기와 변곡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특이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문화가 특별해졌어요. 네,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파충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하고 했었을 때 주변에서는 뱀에 대한 편견, 네, 파충류에 대한 편견, 먹이에 대한 편견,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수많은 선구자들이 나름대로 또 버티고 일구고 오고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오신 걸 또 누군가가 또 이어받아서 또 좋은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이렇게 멋진 브리더들과 샵들이 계속 생겨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꽤나 많이 대중들에게 이 파충류가 단순 특수동물이고 그리고 어떤 편견을 가진 동물이 아니라 반려로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선상까지 왔잖아요, 사실은. 저도 키우면 키우고 사육하고 축양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개체를 알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파충류인들한테 그런 말 있잖아요. 안 키우는 파충류를 정말 안 키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게 저는 정말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잘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 키우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들의 서식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개체들이잖아요. 이 특수동물이라는 게.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을 때 결국은 특별해진다는 거죠. 저는 파충류가 특수동물이 특별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경계까지 이제 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 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구온 하나의 문화고 그 문화가 이제는 산업화 직전까지 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밥그릇도 중요하고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히 살고 먹는 게 중요하다면 그게 동물과 인간의 다를 점이 없잖아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동물은 어찌됐건 살고 먹는 게 중요하다면 인간은 잘 살고 좋은 걸 먹는 걸 추구하잖아요. 가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를 담고서 이 필드에서 계속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이 문화가 좀 더 특별한 문화로서 내년 이후로는 좀 더 산업화로 갈 수 있는 더 큰 구조를 만들어서 오래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 경계에 있는 지금 많은 이 파충류인들이 정말로 경각심과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서 올해를 잘 준비하셔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파충류 문화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더 많이 공부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 신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을 해서 무언가 힘을 보태고 함께 할 테니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던 아웃사이더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모두가 함께 이 파충류 문화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너무 좋은데 하나만 추가하자면 행사가 여기저기 많이 열리니까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꼭 입양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박람회 할 때 좀 한번 관심 가지고 한 번만 더 와주시면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웃사이더님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파 파이팅! 스페셜 파이팅! 파이팅! 크림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다. 재밌게 했네. 근데 엄청 길게 했네. 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될 줄이야. 너무 좋은 거죠.